(64년 9월) 이동 외과병원 등 140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듬해 2월엔 수송과 공병 담당 비둘기 부대가, 3차부터는 전투병력이었다. 65년엔 청룡과 맹호 부대가, 66년엔 백마 부대가 연이어 월남으로 향했다. 국회에서 제3차 파병 동의안이 가결됐다. 마침내 전투부대의 파병이 결정된 것이다. (9월 20일) 청룡부대, 즉 해병 제2여단이 결단식을 가졌다. 대한민국 국군의 세 번째 해외 파병이자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이었다. 해병 제2여단으로 편성된 청룡부대는 10월 9일 월남 중부 해안인 캄난에 상륙, 이후 14만여 회의 크고 작은 작전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그 와중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파병을 앞둔 맹호 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부하가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중대원들을 보호하고 산화한 강제구 소령의 순직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육군본부 광장에서 고 강제구 소령의 장례식이 육군본부장으로 치러졌으며 29의 나이로 산화한 강소령에겐 군 최고 영예인 태극 무공훈장이 추서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강소령의 군인 정신을 높이사 그의 어린 아들을 본인이 원한다면 18년 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시켜줄 것을 약속했다.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공항에서 파월 맹호 부대가 결단식을 가졌다. 맹호 부대는 수도사단 14,000여 명의 병력으로 편성됐으며 부대장은 9월 25일 창설된 주월 한국군 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이기도 한 최명신 소장이었다.
이어서 부대의 상징인 호랑이를 앞세우고 검푸른 대열이 긴 활주로를 일주해서 필승의 신념에 가득 찬 발걸음으로 사열대 앞을 지났습니다. 부하들의 희생을 한 몸으로 맞고 장렬하게 순직한 고 강제구 소령의 의리 속속 들이배인 이들 장병들의 행렬이 지날 때 우렁찬 박수와 더불어 태극기의 물결이 여의도를 뒤덮었습니다. 조국도나 말리길 월남 땅에 달려온 너와 나는 대한의 자랑스런 용사들 삼천산의 명예를 가슴 깊이 새기며 번개처럼 짱들을 누비면서 싸운다. 싸워서는 이기는 화랑도의 십자군. 어제는 붉은 물이 무찔러 이기고 오늘은 정의 심어 어둠을 밝히니 내일은 꽃이다. 영화의 꽃이 핀다. 떠나는 자들의 굳은 의지와 보내는 자들의 아쉬움. 전쟁은 모든 이들에게 현재 진행형이었다. 자유통일 위해서 일론이 위에 8월 장병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3차 파병을 마무리한 정부는 11월 19일 시민회관에서 8월 장병 가족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1965년 10월 절의 뜨거운 환성 속에 자유수호와 조국대안의 국위 선양을 다짐하며 월남을 향해 떠난 맹호와 청룡. 부들을 메웠던 절의 함성과 자유민의 간절한 염원을 가슴 깊이 명심한 용사들의 돌격 앞에 자랑무도한 베트콩들이 쓰러져갔고 자유를 갈구하던 양민들이 속속 공산 위협에서 개방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청룡 장병들은 난공의 요새 539 고지를 점령하는 등 혁혁한 전과를 계속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5년 12월 4일 대형 폭탄과 기관단총으로 중무장한 베트콩 특공대가 사이공 시내의 한 미군 숙사를 폭파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평화를 짓밟는 그들의 만행, 참다운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자유민은 그들과 싸워야 했고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의 피를 이 땅 월남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전우들의 희생을 볼 때마다 우리 용사들의 적개심은 더해갔으며 염천의 도위에도 지침이 없이 사기는 날로 높아만 갔습니다. 그러나 전선 없는 싸움터 더욱이 무성한 밀림과 늪지대를 수색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치도 내다볼 수 없는 무성한 밀림 속에서 바스락 소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며 수색 정찰을 감행하는 용감한 맹호와 청룡. 이들 대안의 아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영만리에서 역전분투하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안전과 평화를 희구하는 인류의 간절한 소망,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사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자유를 쟁취하는 성스러운 진격이요, 그것은 또한 결의의 자랑, 종계 광영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곳 사이공시에 마련된 자유세계 군사지원단 본부 총사의 낙성과 더불어 참전 7개국의 국기 개양식이 있었는데, 이날 월남 하늘 높이 휘날리는 태극기를 우러러보는 장병들은 6.25 동란을 상기하며 한결같이 감격했습니다. 그때 자유세계의 도움을 받던 우리의 태극기,
오늘의 태극기는 자유우방을 돕기 위해 월남 하늘에서 나부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이 끝나자 다시 포화의 문이 열렸는데 우리 맹호 기갑연대 2대대는 대규모의 베트콩 소탕전을 벌였습니다. 전진 2호 작전이라 이름한 이 소탕전에서 Mi-57 폭격기 헬리콥터와 맹호 포병의 지원을 받은 장병들은 휘는 서북방 전술작전 지역을 넘어 베트콩 진지에 투하,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는 늪지대와 가시밭 등을 헤치며 베트콩 전략촌의 수색 소탕전을 감행했습니다. 용감한 맹호 용사들은 전진 또 전진, 적을 포위 압축시키는 한편 적의 퇴로를 차단해서 대우를 붙여놓았습니다. 맹호 용사들은 우왕좌왕하는 수많은 베트콩을 사살하는 한편 수백 명의 용의자를 생포하고 각종 무기와 실탄 등 많은 휴대품을 노획해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것입니다. 한편 맹호 2대대는 새벽 기습 공격으로 베트콩 185명을 사살하고 용의자 600여 명을 체포하는 최대의 전과를 올려 맹호의 무용을 다시 한번 널리 떨쳤던 것입니다. 월남 땅에 자유를 심을 평화의 십자군 우리 맹호와 청룡의 정의의 진격은 잠시도 멎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룡부대 용사들은 다시 2개대대의 월남군과 미 제2비행사단, 미 제117 항공중대의 협조 아래 휘호와 지역 일대에서 대규모의 베트콩 선면작전을 펼쳤습니다. 청룡 1호 작전이라 이름한 이 소탕전에서 청룡 2대대 장병들은 일본 도로역 휘논과 낙장 사이의 철도를 점령 확보했으며 곳곳에서 적의 요새를 파괴했습니다. 청룡부대 이봉출 준장이 지휘하는 이 작전에는 제2대대와 제3대대가 참전해서 큰 전과를 올렸는데 검준한 산악과 장길로 뒤덮인 나비야산 706 고지 일대에는 적의 개상 루트인 공로만을 따라 적의 보급기지, 군수시설, 병기공장, 비용원 등이 있는 곳으로 이 지역은 18년 동안 적의 지배하에 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우군이 들어가보지 못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적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으나 우리 용사들도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우상당한 전우를 부축하는 용사들의 가슴마다에는 베트콩에 대한 적대심이 더욱 불탔으며 공산 베트콩을 기어이 섬멸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이 감돌았습니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봉출 여단장은 적으로부터 노획한 일용품과 장병들이 절약해서 모은 담배와 통조림 등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며 베트콩의 위협에 떨던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남정부에서는 청룡 1호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이봉출 장군에게 월계 십자 무공군장을 수여했으며 그 밖에 20명의 청룡과 14명의 맹호 장병 그리고 12명의 미군과 10명의 월남군에게 금성 십자군장과 은성 십자군장을 각각 수여하고 공름한 일대의 공산 치하로부터 자유를 수호한 장병들의 무운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부정 휴전이 끝나자 월남의 지상전은 다시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우리 맹호의 용사들은 휘논 북방 20km 지점 베트콩 지역에서 비호 제6호 작전이라 불리운 대소탕전을 벌였습니다. 이 작전에는 배정신 중령이 지휘하는 1대대가 작전지역 우측에서 아프강을 건너 북쪽으로 공격했으며 이필조 중령이 지휘하는 2대대는 작전지역 우측 1번 도로로부터 훅을 넓게 잡아 동쪽으로 진격, 측면에서 적을 강타했던 것입니다. 한동안 자동화기로 증강된 베트콩의 맹렬한 기습사격을 받은 맹호 용사들은 기관총과 박격포로 재빨리 이에 응사했으며 베트콩을 눈앞에 본 맹호 용사들은 성난 호랑이처럼 휘발치는 총탄을 뚫고 돌진했습니다.
전투가 막바지에 이르자 박동원 대위가 지휘하는 2대대 5중대 용사들은 베트콩과 맞붙어 육박전을 벌였으며 23목표의 북단을 점령했을 때 중무장한 약 1개소대의 베트콩에 대해 포위망을 펴고 이들을 전멸시켰던 것입니다. 공산 기만의 소가 헛되이 죽어가는 베트콩. 베트콩들은 많은 사상자가 생기자 총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으나 맹호 용사들은 이를 추격해서 남김없이 체포했으며 용의자를 샅샅이 주전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치열한 전투 끝에 192명의 베트콩을 사살했고 포로 69명과 용의자 657명을 생포하고 각종 무기를 다수 압수했는데 이로써 사실상 베트콩 1개 연대 규모가 전멸했으며 20년 동안 깊이 뿌리박아온 이 지역의 공산 조직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 대규모의 작전에서 최명신 장군은 직접 전선에 나와 일일이 전황을 청취하고 시찰한 다음 작전 지휘를 하는 한편 무공을 세운 장병들을 격려하고 부상한 용사들을 따뜻이 위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치룬 용사들에게는 또한 포근한 휴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염천의 남국 2억의 하늘 아래 베트콩과 맞서 싸우는 맹호와 청룡. 용사들의 기쁨은 오직 고국의 소식을 담은 한 장의 엽서입니다. 월남 땅에 평화를 심고 전승의 함성 드높이 귀국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결같이 용사들의 무운을 빌며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비둘기 부대가 파월되면서부터 시작된 건설 지원 사업은 월남의 재건과 지역사회 개발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20년 내의 전쟁에서 지칠대로 지친 월남 사람들에게 재기의 용기를 안겨주기 위해 때로는 베트콩의 기습을 막아내며 때로는 일사병에 쓰러지면서 악전 고투 끝에 고보이강의 다목적 댐을 건설해내는 우리 장군들의 굳은 의지를 보고 월남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사람들도 이것이 참된 평화의 십자군이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길을 닦고 교량을 가설하는 등 월남 국민들의 시급한 일상생활 환경의 개선에서부터 월남 정부의 평정사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용사들은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러는 동안에도 전선 없는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맹호 기가변대 구중대가 허지명 루트를 봉쇄하기 위해 크메르 국경지대로 이동한 지 꼭 한 달이 되던 1966년 8월 9일 저희 유명한 북호 혈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날 밤 10시 40분 기가변대 구중대 전술기지에 월맹 정규군 88연대 이하 2개 대대가 맹렬한 기세로 야간 기습을 가해왔습니다. 인해 전술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공산군을 맞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선전감투한 맹호 용사들은 끝내 이 월맹 정규군을 괴멸폐주시킴으로써 월남 전사의 길이 빛날 승전 기록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여섯 시간에 걸친 이 처참한 혈전에서 맹호 용사들은 확인된 적 시체만도 176구 외에 생포 6명, 기타 대전차포, 박격포 등 많은 장비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림으로써 당시 한국군의 중대 전술 기지 방어 개념에 회의적이었던 주월연합군을 경탄케 했으며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존슨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는 부대 표창을 받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청룡부대는 1966년 7월 21일부터 여단 규모인 해풍작전을 전개하여 투이호와 남방 19km 지점에 적의 보급기지 복로만과 일본 국도를 확보하는 대전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 작전에서 청룡 3대대 정보상계였던 고 이hin호 소령은 살신성인의 군인 정신을 실천하여 우리 국군사의 귀감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 이인호 소령의 마지막 생생한 모습입니다. 그는 생포한 2명의 베트콩을 앞세우고 4명의 부하와 함께 이 동굴속을 수색해가던 중 굴 속에 베트콩이 던진 수류탄을 되집어 던져 적을 폭살하고 2번째 날라오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 부하들을 구하고 자신은 장렬하게 산화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 무적의 사나이 세운 공급 찰나 거적적인 환송을 받아가면서 맹호와 충명용사들이 월남전선으로 참전한 지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제 다시 백마용사들이 이 평화의 십자군 대열에 증파됨으로써 우리 국군은 명실공히 아시아의 자유방파제로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었다. 지난 8월 30일 온 국민의 열광적인 환송을 받으면서 부산항을 떠난 백마부대 제1진이 닷새 동안의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지난 9월 5일 검게 탄 구릿빛 얼굴의 늠름한 모습으로 나트랑 항해 상륙한 뒤를 이어서 지난 10월 3일까지 백마의 마지막 잔류 병력이 마저 떠남으로써 백마사단도 이제 월남전선의 이익을 맡아 완전한 임전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들 백마부대 용사들을 맞이해서 나트랑시에서는 군관민 합동의 성대한 환영식이 베풀어졌는데 이들의 왕성한 사기와 능엄한 모습은 모여든 월남인들의 가슴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특히 이날 환영식에 참석한 미 야전군 사령관 라점 중장은 그의 환영사를 통해서 한국 군인들의 용맹스러운 업적은 미국인들이나 월남인들에게 앞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며 여러분은 동남아시아의 승리, 나아가서는 자유세계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함으로써 한국군의 우수한 전투력을 격찬해 맞이해놨다. 이미 맹호와 청룡의 영명을 통해 한국군의 성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월남국민들은 이 정강된 백마부대의 막강한 위험을 맞아 무한한 신뢰와 뜨거운 환영을 보냈습니다. 헌신적인 평정사업을 통해 월남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한몸에 모으게 된 주월 한국군은 가는 곳마다 현지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보호 아래 모처럼 평화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월남 주민들이 한국군의 이동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흐뭇한 화제를 남기면서 8월 30일 이곳 추라이로 이동한 청룡용사들은 광카이성 주민들의 열띤 환영을 받으면서 새로운 전술 책임 지역의 평정을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두코 전투에서 그 막강한 용맹을 과시한 맹호 용사들은 이어서 1966년 9월 23일부터 휘논 북방 30km 지점 중탄산 계곡 일대에서 맹호 6호 작전을 전개하여 또다시 그 용맹을 크게 떨쳤습니다. 이날 새벽 김지성 중령이 지휘하는 제26년대 2대대는 해발 455지의 헬리콥터로 공수되어 적을 배 위에서 키스, 검준한 암석 천연 동굴을 밑으로 내리 훑었으며 황한식 중령이 지휘하는 1대대는 휘론반도 북단을, 그리고 대정신 중령이 지휘하는 제1년대 1대대는 중탄산 남쪽 기슭을 차단해서 포위망을 형성했으며 박경석 중령이 지휘하는 3대대는 작전지역 서쪽에서 야간 침투해 베트콩의 고급 루트인 도모고개를 차단 포위망을 압축했다. 월남 중부 빈딩성 내의 베트콩 최후의 거점이며 인도진화 전쟁 이래 일찍이 어느 나라 군대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이 중탄산 계곡의 수많은 동굴 속에서 맹호 용사들은 문자 그대로 맨주먹의 혈투를 벌였다. 특히 제구대대 10중대 삼소대장 김길부 중위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지하 30m의 캄캄한 동굴 속에서 베트콩과 숨막히는 수류탄 투척전을 벌인 끝에
23명의 적을 사살하고 기관총 1정, 소식장총 16정 등 많은 무기를 노획하는 놀라운 저공을 세웠던 것이다. 맹호의 위력 앞에 애초부터 전의를 상실하고 굴속 깊이 숨어버렸던 베트콩들은 일찍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맹호 용사들의 철저한 추격을 받고 완전히 괴멸하고 말았다. 10월 22일 현재 맹호들은 베트콩 1035명을 사살하고 479명을 생포, 용의자 628명을 체포했으며 개인 화기 404정, 박격포를 포함한 공용 화기 40문, 수류탄, 실탄, 기타 수많은 군수 물자를 노획하는 대전과를 올린 것이다. 한편 이번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작전 지역 내 오랫동안 베트콩의 시달림을 받아오던 수많은 양민들도 비로소 자유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맹호 용사들의 따뜻한 보호를 받으면서 남부여대하고 안전지대로 구성되는 피난민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월남전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는 듯해서 마음 든든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백마부대는 4월 4개월 만인 1967년 1월 29일 사단기모의 백마 제1호 작전을 전개하여 대전과를 거둠으로써 서전을 장식했습니다. 닌호와 서남방 25km 지점, 해발 1361m에 달하는 혼다산과 카오 계곡 일대에서 전개한 이 작전은 중부 월남 최강의 적으로 알려진 한호화성 월맹군과 베트콩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깊숙한 동굴 속에 병기창, 야전병원 등을 갖추고 준동을 계속하고 있던 적들은 과감한 공중투하 작전을 감행하며 추격하는 백마의 발구발에 마침내 괴멸되고 말았으며 이 작전에서 백마 용사들은 적사살 393명, 포로 31명, 화기 315정을 노획하는 대전과를 거두었습니다. 불과 4개 중대의 경력으로 월맹 정규군 상대 대대와 맞붙어 3시간에 걸친 혈전 끝에 이를 완전 격추한 자빈동의 격전은 귀신 잡는 해병의 명령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과시한 일전이었다. 한국군 파월 이후 가장 치열했던 이 전투는 지난 2월 15일 새벽 4시 20분 월맹군의 선발대가 황타이시 서북쪽 12km 지점 자빈동 마을에 포진 중인 충령 제11중대의 박격포 공격을 가해옴으로써 시작되었다. 사들의 적의 수상한 동정을 알아채렸던 11중대 용사들도 즉각 이를 반격, 캄캄한 열대 어둠 속에서 모든 화력을 동원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며 철조망 맞던 쓰러진 적의 시체로 휘바다를 이루었다. 그러나 인해 전술로 악착같이 기어드는 적은 마침내 아군 진지 서북쪽 제3소대의 전초선을 유린하고 진중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으며 이를마다 3소대 용사들은 여기저기 포 속에서 총검과 주먹으로 처참한 육탄전을 벌였다. 그러나 워낙 수적으로 불리함을 깨달은 전경진 중대장은 혈전을 거듭하는 3소대를 후퇴시키면서 적을 유인하여 디귿자형의 역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성공, 집중사격과 수류탄, 유탄으로 이들을 협동 고립하는 한편 계속 밀려오는 적 후방에 유동성 있게 포탄을 퍼부음으로써 진내에 침투한 적을 고립 섬멸했던 것이다. 이윽고 나름 밝았다. 진내에 침투했던 적은 성령 용사들의 용감무쌍한 백병전으로 시선을 남긴 채 괴멸되었으며 적의 시체는 여기저기 철조망에 찢겨진 채 걸려있었다. 부준비 다리는 자빈동에 늪지대는 소연 속에 흩어진 적 시체로 메워졌으며 땅을 스며드는 빗물은 휘비린내를 풍기면서 붉은 내를 이루었다. 아침
아침 6시 30분 서후방에 공수된 육중대와 함께 진지 속의 적을 완전 포위 섬멸한 청룡용사들은 계속하여 단독 소창을 위한 철저한 수색전을 전개한 결과 아군 진지 안에서 107구, 그 밖에서 124구의 적 시체를 확인했으며 증원부대가 12구를 더하여 적 사살 243명이라는 놀라운 전과를 올렸던 것이다. 월맹군은 이 싸움에서 120mm 박격포를 비롯해서 화염 방사기, 로켓 발사기, 무반동포 등 고성능 화기를 총동원했는데 특히 120mm 박격포는 공산군이 월남전에서 사용한 최대의 간접 화기로 등장, 그들의 화력이 월등하게 증강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전투가 끝나자 김현상 청량부대장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온 미 해병 제336군 사령관 원서 중장은 월맹 정규군과 5대1의 열세에서 싸움을 벌여 15명의 적은 피해를 내고 300명 이상의 적을 사살한 것은 한국 해병대만이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전투였다고 협찬에 맡겨놨다. 이렇게 해서 청룡용사들은 그들의 불굴의 해병군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호전일로에 있는 월남 전세에 또 하나의 커다란 승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인도지나 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연연히 뻗은 일본 도로는 바이 월남의 동맥이라 할 만하다. 이 일본 도로상의 베트콩 출몰 지역을 완전 소탕하고 남북을 잇는 육로를 개통하기 위하여 우리 맹호와 백마 용사들은 남과 북에서 진격을 개시했다. 오작교 작전이라 불리는 이 작전은 지난 3월 8일 미명을 기해 백마부대 28연대 2개 대대 병력이 푸이호와 서남방 28km 지점, 송탄 장글 지역의 베트콩 거점을 공격함으로써 첫 포문을 열었다. 베트콩을 쫓아 질풍같이 진격하는 백마 용사들은 물바다를 이룬 늪지대를 건너 하늘을 달리운 장글 속으로 뛰어들었으며 헬리콥터의 공중 투하에 의한 보급 지원을 받아가면서 숨 돌릴 겨를도 없는 공격이 계속됐다. 심술 규모라는 장글 전투와 불을 뿜는 아군의 활약 앞에 배드공들은 너무나 무력했으며 일로 북을 향해 시닫는 백마 용사들은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162평방킬로에 달하는 이 지역 일대를 완전 포위 섬멸하고 확인사살 223명, 포로 212명, 소확인 호획 177정이라는 놀라운 전관을 거두었다. 한편 송카우에서 남진을 개시한 맹호부대는 후엔성 내에 송카우, 동수화 등 험준한 계곡 일대에 대하여 물센 틈 없는 작전을 벌였다. 무거진 장르 속에 뛰어든 26연대 이하 3개 대대의 맹호 용사들은 흡사 심산의 표범과도 같이 밀림 속을 사사시 누비며 적절을 피해서 도망하는 베트콩들을 추격, 천연의 암속 동물 속까지 대검을 입에 물고 단신으로 뛰어들어 저항하는 적을 무찌르고 수많은 무기와 실탄을 노획하는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해서 맹호 용사들은 적사살 603명, 포로 396명, 화기노획 475정, 기타 수천 발의 실탄을 노획하는 놀라운 전과를 올렸던 것이다. 드디어 작전 개시 1개월 만에 남과 북에서 적을 섬멸, 진격해온 맹호와 백마가 송카우 남박 47km, 투이호와 북방 15km 지점, 호아다 마을 뒤 62고지에서 감격의 악수를 나눔으로써 주월 한국군은 사이공과 하노이를 잇는 일본 도로 398km를 완전 장악하게 됐던 것이다. 밀림에 메아리친 승리의 함성, 이 가슴 벅찬 승전의 기쁨,
맹호와 백마 용사들은 곳곳에서 서로 올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으며 서로의 노고를 위로 격려했다. 맹호 부대장 유병현 소장과 백마 부대장 이수동 소장도 초연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전장에 나타나 감격의 악수를 나누면서 내일의 승리를 다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전술 책임 지역을 확대해온 주월 한국군은 중부 월남의 해안지대를 따라 황남, 민딩, 부엔, 한호아 및 닌투안 등 5개성에 걸쳐 7,400여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을 확보하고 이 지역 내의 주민 87만 영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형정도를 높여나갔습니다. 한편 주월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67년 4월에 지급된 M16 소총은 주월 한국군의 막강한 전투력을 더욱 배가시켰습니다. 최대 사거리 2600m에 유효 사거리 460m를 자랑하는 이 우수한 최신형 자동 소총은 특히 장물전에서 그 우수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이 신형 장비로 무장을 갖춘 우리 용사들은 일발 필종의 사격수를 연마하여 호전일로에 있는 월남전에서 평화의 근원을 앞당기기 위해 더욱 무서운 전투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평화를 추구해 맞이하는 이민족의 수군을 하루빨리 이루어주기 위해서 맹호 백마 용사들은 또다시 군단 규모의 홍길동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1967년 7월 9일부터 전개된 이 작전은 일본 도로와 육비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월남전 이래 최초의 적 요새지 공격 작전이었습니다. 최명신 사령관의 지휘하에 우리 용사들은 투이오와 서남방 25km 지점 후엔성 내 동출해와 풍선 지역을 중심으로 2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지대에 50여 대의 진흙구 헬리콥터로 적진 깊숙이 침투, 최대한의 기동력을 발휘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용사들은 이 작전에서 적의 사살을 최소한도 줄이기 위해 베트콩 가족에 의한 귀순 방송 등 심리전을 병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샐 틈 없는 포위망을 형성하고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무서운 철퇴를 가하는 우리 용사들의 맹공격에 적은 마침내 최후의 거점을 잃고 분쇄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써 베트콩이 들끓던 부엔성 일대는 완전히 평화를 되찾게 되었으며 이 작전에서 맹호 백마 용사들은 적사살 637명, 호로 88명, 각종 화기 453등을 노획하는 눈부신 대전과를 수립하였으며 기후 월남 대통령도 전리품을 돌아보고 우리 장병들의 용맹을 격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월 한국군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던 1960년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월남 3전 7개국 정상회담 참석에 앞서 주월 한국군을 시찰하기 위해 10월 21일 다낭에 도착, 기후 월남 대통령과 주월 한국군 사령관 등 한미월 호위 장성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기후 대통령과 더불어 한월 정상회담을 가진 후 맹호 부대에 도착, 부대 표창과 함께 최명신 사령관에게 태극 무공훈장. 이와 같은 주월 한국군의 눈부신 업적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지원부대의 숨은 노고가 큰 구실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967년 7월 1일 한손 루트에서 창설된 은마부대는 주월 한국군 중 유일한 공군부대로서 4대의 G-54기를 주축으로 하여
공중수송의 임무를 우리 손으로 훌륭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기상이 고르지 못하기로 이름난 남진하해 상공을 넘나들면서 한올관을 500여 회 왕래하는 동안 2만 명에 달하는 인원과 1000톤이 넘는 화물을 수송해냄으로써 한국 공군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떨쳤던 것입니다. 한편 건군 이래 처음으로 해외에서 창설된 십자성 부대는 주월 한국군 후방 지원의 핵심적인 임무를 맡아 그 혁혁한 전공의 그늘에서 묵묵히 숨은 공을 쌓아왔습니다. 전투물자와 보급품의 획득 지원을 비롯하여 장비의 정비와 수송, 통신 지원 등 주월 한국군 전부대에 대한 군수 및 행정 지원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주야를 가리지 않는 십자성 부대 용사들의 노고야말로 눈부신 승전의 실질적인 원동력이라 해도 과찬은 아닐 것입니다. 고노이섬 소탕작전에서 베트콩의 천연 하성을 완전 소탕한 청룡부대는 이어 3개월 후인 69년 9월 12일 다낭 남방 30km 해안에 위치한 베리아반도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다시 한번 개가를 올렸습니다. 승령 15호라 불리운 이 작전은 청룡부대가 주력을 이룬 한미합동작전으로 월남 참전 이래 처음이자 최대 규모의 역사적인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미 칠함대 소속의 항공모함 이오지마호를 비롯하여 20여 척의 함정 지원을 받으며 작전을 감행한 청룡용사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적을 완전 섬멸하고 이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 작전에서 청룡용사들은 적사살 249명, 화기 140여 정, 기타 실탄 장비 다수를 노획하는 한편 1900여 명의 양민을 안전지대로 이주시켜 월남 정부의 보호를 받게 했습니다. 한편 69년 10월 맹호 창설 기념작전에서 큰 성과를 거둔 맹호 용사들은 70년도에 접어들면서 또다시 사단 규모인 월계작전을 전개하여 눈부신 대전과를 거두었습니다. (70년 2월 12일부터) 빈딘성 중앙고원지대인 빈탄산 갓손 계곡 일대의 월맹 정규군 3사단 18연대와 지방 베트콩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에 나선 맹호 용사들은 과감한 근접작전으로 2중 3중의 동굴 속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들을 철저히 색출 소탕해버렸습니다. (20여일간에) 걸쳐 전개된 이 작전에서 맹호 용사들은 적 사살 330명, 화기 220여 정회에 TNT 4톤, 백미 10톤, 실탄 만여 발, 포탄 430여 발 등을 노획하는 4월 이래 최대 전과를 올림으로써 무적 맹호의 명성을 다시 한번 떨쳤습니다. 또한 백마 용사들도 70년 4월 1일부터 전기한 백마 11호 작전에서 맹호 월계 작전에 뒤이어 혁혁한 전과를 올림으로써 상승 백마의 전통을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함남 서북방 25km 지점 마콤 일대에서 전개한 이 작전에서 백마 용사들은 연 200여 대에 달하는 헬리콥터의 폭음이 열대 밀림을 제압하는 가운데 과감한 공격을 감행하여 이 일대의 적을 완전 소탕했습니다. 특히 이 작전에서 백마 용사들은 철침과 지뢰 탐지기로 두더지 작전을 벌인 끝에 10km 이내의 모든 표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140mm 소련제 로켓포를 54문이나 노획하여 그동안 나트랑과 캄난 미 공군 기지를 위협하던 적의 포격 능력을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15일간에 걸친 이 작전에서 백마 용사들은 적사살 163명, 포로 12명, 귀순 20명, 140mm 소련제 로켓포를 포함한 공용화기 76문과 소화기 84정, 기타 노획문서 213건이라고 하는 대전과를 올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전보에 접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도 전문을 보내 맹호 월계 작전과 백마 11호 작전에서 거둔 주월군의 전공을 높이 지하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상군의 혁혁한 전과 뒤에서 묵묵히 해상 수송 임무를 수행해온 백구부대 용사들의 활약 또한 눈부신 바 있었습니다. 국군의 월남 파병과 때를 같이하여 사이공 해군기지에 닻을 내린 백구부대는 남으로 사이공에서부터 웅타우, 함난, 나트랑, 투이호와 휘논, 추라이, 다낭, 귀아비트에 이르는 800마일의 월남 해안을 따라 군수물자 수송에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속되는 전투부대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탄약과 중장비, 유리 등의 전투물자와 막대한 대민 지원용 차제, 양곡 등을 만지한 백구 함정의 항로는 언제 어디에서 기습할지 모르는 베트공에 대비 항시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주월 국군은 67년의 오작교 작전, 홍일동 작전에 이어서 4월일의 세 번째 군단 규모 작전인 독수리 70-1호 작전을 전개하여 또 하나의 빛나는 승전 기록을 세워놓았습니다. (70년 4월 22일부터 20여일간에 걸쳐 휘논 서남방 50km 지점 후행성의 험준한 힐러 계곡과 폭탄 지역에서 맹호 백마 용사들이 전개한 이 작전은 투이호화 및 호이안 지역을 위협하는 적의 은거지를 분수하고 적의 생산시설을 파괴하여 베트공의 거점을 완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베트공들은 월남에서도 화약 취급이 가장 능숙한 무리들로 부비 트랩을 깔아놓고 발악적인 저항을 시도했으나 맹호 백마 용사들은 침착하고도 과감하게 이를 제거 소탕하고 적사살 545명, 포로 13명 외에 무전기 16대, 화기노획 340여 정이라는 대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월 한국군의 우수성은 숱한 매복작전에서 보여준 끈질긴 인내심과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뛰어난 용기에서 더욱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백마 도깨비 부대가 전개한 동호화 매복작전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쾌거였습니다. 70년 11월 11일 밤 백마 도깨비 5중대 남이나 소위가 이끄는 11명의 매복조는 투이호와 서북방 10km 지점에서 매복 중 하산하는 적을 발견,
크레모와 사정거리까지 침착하게 유인하여 집중 공격을 가했습니다. (13발의) 크레모아가 일제히 터지고 17개의 수류탄과 총류탄, M16 소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불의의 기습에 혼비백산한 적들을 과감한 육탄전으로 무찌른 이 작전에서 불과 20명의 우리 용사들은 아군 피해 하나 없이 적사살 42명, 포로 47명, 무기노획 11종회에 71건의 문서를 노획함으로써 세계 매복 전사에 일찍이 그 유래를 쳐다볼 수 없는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무적 다이안의 영명을 전 세계에 과시했던 것입니다. 월남에서의 주월 미군의 단계적인 감축과 긴박한 크메르, 라오스 사태 등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인도지나 반도의 미묘한 정세 변동에도 불구하고 주월 한국군은 71년 2월 22일 다시 대규모 독수리 70일 대쉬 1호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투이오와 서북방 27km 지역, 박산 계곡과 망망 스위카이 계곡 일대에서 전개된 이 작전은 4월 이래 네 번째로 실시한 군단급 작전으로서 용사들은 이 지역을 근거로 준동을 계속하던 적을 완전 소탕했습니다. 18일간에 걸친 이 치열한 작전에서 내호 백마 용사들은 적사살 427명, 포로 3명, 실탄 5천여 발을 노획하는 척격한 전과를 거두고 4월 23일부터는 주월 국군이 하 각 전투부대가 71년도 하계 1위 단계 작전을 계속 전개해 나갔습니다. 중부 월남의 산악 밀림지대인 빈탄산, 용나산, 개선산 일대에서 전개한 이 작전에서 맹호, 백마, 청령용사들은 석사살 1253명, 호로 67명, 귀순 5명, 파기 620여 정, 백미 16톤, 배지 100여도를 노획하는 놀라운 대전과를 거두고 연합군으로부터 따이하는 배트공 잡는 귀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끔 됐던 것입니다. 주월 연합군이 잇따라 월남을 떠나는 가운데서도 유독 우리 국군만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전투의 대민 지원에 아낌없이 헌신함으로써 참된 자유의 십자군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새롭게 했습니다. 양과 질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주월군의 대민 지원 사업 중에서도 특히 대민 진료 사업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응타오의 제1이동의과병원을 비롯하여 주월군 이하 각급 부대 의료진들이 벌린 헌신적인 진료 활동은 오늘날 나이한 박씨의 이름을 거의 신화적인 것으로 굳혀놓았으며 급기야는 응타오 이동의과병원에서만도 대민 진료 1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월남인들 가슴 속에 고마운 한국의 얼을 깊이 심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강의 전투력과 함께 적극적인 대민 봉사 지원으로 월남 땅 가는 곳마다 두터운 신뢰를 한몸에 받아온 주월 한국군은 그동안 월남전의 월남화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제1차로 청령부대와 십자성부대의 일부가 1971년 12월 4일을 기해 영광스러운 개선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고마워서 따이한, 잘가시오 따이한. 청령 용사들이 떠나던 날 한항항에는 많은 환송객이 몰려나와 한결같이 존경과 고마움이 얽힌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승리의 영광과 개선 용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슴 뿌듯이 안고
청룡용사들이 부산항에 도착 개선했습니다.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리고 돌아왔노라. 드디어 청룡용사들이 목매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이들이 개선하던 날 황도 부산에는 수십만의 시민들이 운집하여 장하게 돌아온 국군 용사들을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상하의 월남 땅 감난, 부이호와 추라이, 호얀 전선을 누비면서 막강 해병의 용명을 유감없이 떨치고 돌아온 청룡은 이제 철통 같은 조국 방위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한편 청룡부대를 영광스럽게 개선시키고 72년의 새해를 맞이한 주월국군은 예상되는 적의 구정공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구정 선제 공격작전을 전개하여 적사살 646명, 호로 2명의 화기노해 370여 정이라는 대전과를 거두었습니다. 1월 3일부터 장장 30일간에 걸쳐서 전개된 이 작전에서 맹호 백마용사들은 11개 대대급 작전과 1개 연대급 작전을 감행하여 적의 예상 인거지와 집결지 및 침투로를 완전 괴멸시키고 맹호 백마 지역의 적 공격 능력을 완전히 사전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2월 21일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공 방문을 앞둔 적의 군사적 기도를 사전 봉쇄했다는 데 더 큰 의의를 지니는 것입니다. (1973년 3월 20일) 목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단비가 뿌리는 가운데 서울 성동원도는 태극기의 물결로 뒤덮였다. 이기고 돌아온 화월 국군을 환영하는 민족의 축제가 베풀어진 것이다. 1964년 그토록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월남 파병에 용단을 내렸던 민족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께 보내는 결의의 환호. 우리의 5000년 민족사상 처음으로 국군을 외국에 파병해서 세계 하늘 높이 태극기를 휘날린 그 감격이 결의 가슴마다에 벅차올랐다. 세계 만방의 국위를 떨치고 우리의 국군은 개선했다. 신고합니다. 주월군은 대통령과 가운데에 의하여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견군으로서 1964년 9월 제1이동외과병원을 파견한 이래 건설지원단, 청룡 제2여단, 맹호사단, 백마사단, 백군수사령부, 해군 수송전대 및 공군지원단 등 7개 주요 부대로서 연병력 31만 2,853명은 대통령 각하를 위시로 한 온 국민의 뜨거운 지도와 성원 아래 월남 공화국에 대한 경정 지원 임무를 완수하고 1973년 3월 14일 사령관 육군중장 이세호 이하 최종 파월제대 장병 전원이 무사히 개선 귀국하였사옵기 이에 상가 신고합니다.
전선의 탄환을 뚫고 실전의 경험과 담력과 자신을 길러온 우리의 용사들. 그들은 이제 다시 조국 수호의 사명감에 불타며 그립던 고국 땅을 밟은 것이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리 이국 땅에서 이룩한 빛나는 무훈, 그 혁혁한 전과는 우리 결의의 핏줄과 더불어 영원히 청사에 빛나고 또한 결의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8월 국군은 이기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전사를 빛낼 영광의 군기가 반납된다. 그러나 여기 승리의 기록과 더불어 가슴 아픈 기록이 또한 새겨져 있다. 이국의 전선에서 산화한 결의의 아들들, 조국 대한을 빛낸 그들의 명복을 빈다. 개선 용사를 맞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심해하는 개선 장병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 십자군으로서 월남 전선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그 용명을 만방에 떨친 8월 국군 장병들의 개선을 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국민들과 더불어 뜨거운 동포애로서 이세호 장군과 휘하 장병 여러분들의 개선을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결의의 아들들이 이기고 돌아왔다. 조국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고 월남 땅에 평화를 심어준 대한의 아들들이 이기고 돌아왔다. 이기고 돌아왔네 대한의 아들 이국 말미 월남 전선 힘을 뜨거운 전통과 평화를 심어 세계에 있게 왔는 자유의 거부 목마른 초봄의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빗속의 연도를 메운 환영인파와 태극기의 물결. 참으로 자랑스러움이, 참으로 벅찬 감격이 여기 한순간 순간에 넘치고 결의에 단합된 힘이 기운차게 뻗친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파병을 결정했을 때 실로 회의와 불안을 가진 이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회의와 불안이 긍정과 기쁨으로 바뀌어 그들을 환영하는 축제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 개선용사에게 보내는 결의의 뜨거운 환호와 찬사는 바로 앞을 내다본 박정희 대통령의 슬기로운 판단에 대한 갈채이기도 하다. 월 국군이 우리의 국가 이익과 국위 선양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됐는가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 용사들이 용감하게 잘 싸워준 것은 물론 영도자가 내린 결단에 따라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그것을 힘껏 밀고 뒷받침했기 때문인 것이다. 드립빛 얼굴에 늠름한 결의의 아들들, 국군 파워를 본보기로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잘 사는 내일, 평화 통일의 내일, 감격이 벅차오르는 그날을 또다시 맞이하자.